다음은 이거 할 거예요. 상속. 얘가 아마 인헤리턴스, 상속을 할 건데, 이거는 이제 객체지향 언어라면은 웬만하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바 해보신 분들은 상속 기억나실 겁니다. 네. 상속, 뭐 익스텐즈 어쩌고 해가지고 썼던 거 있잖아요. 또는 임플리먼트 했던 거, 추상 메소드라면 다시 추상 클래스라면 임플리먼트 했던 거, 그런 건데, 상속은 얘를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이제 중복을 많이 줄여줄 거예요. 중복을 많이 줄여주는 거는 직접 보여드릴 거고, 그냥 일단 상속이 무슨 뜻이에요? 뭔가 물려받는다는 거잖아요. 뭐 유산을 상속받다, 그 상속이에요. 네,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그런 말이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물려받다. 이렇게 물려받은, 유지한 채 다른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유지한 채, 이게 맞나? 요 내용, 이거는 좀 나오면 다시 얘기를 할 거고, 보통 상속은 누가 누구한테 받아요? 자식이 부모한테 상속을 받죠. 그죠? 얘도 개념이 똑같아요. 물려주는 클래스가 하나 있고요, 물려받는 클래스가 하나 있습니다. 얘는 실제로 부모 클래스라고 할 거고요, 자식 클래스라고 할 거예요. 뭐 이거 말고도 되게 용어가 많아요. 뭐 상위 클래스, 하위 클래스, 뭐 있더라? 서브 클래스, 뭐 마스터 클래스, 뭐 이런 식도 있고, 또 이게 가물가물한데 마스터 클래스, 슬레이브 클래스 약간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진짜 과거에는. 근데 이게 막 인종차별이다 뭐다 해가지고 막 뭐 해가지고 그게 없어졌다는 말도 있고, 아무튼 네. 그러니까 위에 하나 있고 아래 하나 있는 거예요. 그냥 개념 자체는 다 동일하게, 용어가 달라져도 요 개념은 똑같아요. 물려주는 놈 있는 거고 물려받는 놈 있는 거고, 상속 개념이 있는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로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 요걸 이제 제일 많이 씁니다. 요거는 약간 개념이 많이 들어가는 내용이라서 이해를 잘 해보세요. 얘는 이렇게 해보죠. 클래스를 펄슨이라고 하나, 또 원래 쓰던 거 펄슨이라고 하나 있을 거고요. 얘의 능력은 뭐 사람 스터디, 얘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공부하다. 얘는 그냥 메소드니까 셀프 하나 써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이거 뭐지? 됐다. 그 다음에 저는 이런 거 하나 만들 거예요. 애니멀 디파인, 동물. 얘의 능력은 이거 너무 어렵게 가나? 스터디, 그냥 하이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안녕. 그리고 애니멀 하지 말고
스튜던트라고 합시다. 클래스 스튜던트 그리고 디파인 얘가 공부를 하게 할게요. 스터디 셀프 필트 공부하다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이제 잘 보세요. 학생은 사람이다. 맞나요? 그냥 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학생은 사람이다. 맞죠? 사람은 학생이다는요. 요거는 약간 뒤집어야 되는 거죠. 그죠? 왜냐면 사람이 더 큰 개념이니까. 그죠? 뭐 직장인도 있을 거고, 그죠? 뭐 공무원도 있을 거고, 다 학생이 아니잖아요. 얘는. 대신에 이건 맞는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사람이 학생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학생은 사람이 맞아요. 그죠? 요럴 때만 써주세요. 웬만하면 상속은. 요거는 이렇게 좀 떨어뜨려 놓고 A는 B다를 통과해야 이 개념을 쓸 수 있어요. 상속이라는 개념은 이게 통과돼야 쓸 수 있는데 사실 코드만 그냥 내가 B는 A다 해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그냥 코드로서만 잘 옮겨놓으면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우리 상식이랑은 안 맞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일이 좀 커질 수가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뭔가 막 되게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데 상식과 맞지 않는 어떤 한 놈 때문에 다른 거를 다 풀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요 A is B를 통과해야 이제 이런 이제 상속이라는 개념을 부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못 쓰는 거죠. 얘를 통과 못 했으니까. 어거지로 써야 될 때도 있는데 웬만하면 요 A-B 테스트라고 합니다. A-B 테스트. 실제로 쓰는 말이에요. A는 B인가? A-B 테스트. 그래서 상속 관계가 유지가 되려면은 이렇게 포함 관계가 좀 나와야 돼요. A는 B 아니지 B A 학생은 A는 B다. B가 더 크네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 요거를 좀 엮어서 보자면 학생은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뜻은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이 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좀 이상하죠? 그죠? 근데 모든 학생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이건 어때요? 이 포함 관계를 잘 따져보세요. 지금 사람이 밖에 있는 거고 학생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때 자 얘네한테는 어떠한 능력들이 있대요. 사람만 할 수 있는 능력이 뭔가가 있고 학생만 할 수 있는 능력이 뭔가가 있는데 나중에 사람이라는 놈이 하나 나왔고 학생이라는 놈이 하나 나왔대요. 얘네들의 능력치의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은 요걸 쓸 수 있나요? 요 안에 있는 기능을 쓸 수가 있겠죠. 왜냐면 포함하고 있으니까. 반대로 학생은 얘를 쓸 수 있을까요? 과연? 좀 어렵지 않을까요? 얘는? 그죠? 얘가 더 범위가 작잖아요. 일단 이렇게 좀 시각화를 해서 봐주시면 되는데 방금 전에 그 관계 때문에 이 녀석은 얘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는데 반대의 경우 모든 사람은 학생의 기능을 다 쓸 수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누가 더 큰 범위인지만 따져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진을 얘를 학생으로 한 명 만들겠습니다. student. 그러면 진점 하면은 어떤 기능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스터디 쓸 수 있겠죠. 스터디. 왜냐면 얘로 만든 거니까 요 안에 들어있는 기능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얘는. 공부하다 잘 나와요.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이 녀석이 이 학생으로 만들어진 진이 요거 하고 싶대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되죠.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뭐라 그래요, 얘가? 스튜던트 객체는 이런 거 없다잖아요. 그쵸? 능력치의 범위가 여기까지 도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도 인사 정도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안에다가 얘도 인사를 할 수 있게끔 안녕 1, 안녕 2 이렇게 할게요. 얘도 인사를 할 수 있게끔 기능을 하나 넣어줘야 얘는 이런 하이라는 메서드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요. 그쵸? 왜냐면 얘 안에도 이런 안녕이라는 기능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근데 이제 코드를 잘 보시면 얘랑 얘랑 겹쳤잖아요. 중복이잖아요, 이거는. 근데 그냥 중복도 아니고 얘가 얘를 감쌀 수 있는 상태에서 중복이잖아요. 그냥 마구잡이로 이거 중복이다, 이거 다 없애야 되니까 상속 쌓이지,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A/B 테스트를 통과한 놈들이잖아요. A는 B다를 통과한 놈들이고 그 중에서 이제 중복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다른 이제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약간 이렇게 고안이 되어 있는데 중복을 최소화하는 데 약간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객체적 언어는 특히 객체를 사용해 가지고 중복적인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는데 이제 좀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얘랑 얘랑 기능이 비슷하면은 굳이 둘 다 써줘야 되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안녕 1을 못 쓰는 이유는 얘네들은 상속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맞죠? 그죠? 상속 관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누가 부모고 누가 자식이에요? 얘가 부모고 얘가 자식입니다. 그래서 이 자식 클래스 안에 있는 이 녀석을 지워볼게요. 그리고 나서 하이 하려고 하면은 누구 거 따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모 클래스 거 따라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안녕 1 나오죠. 그죠? 저는 분명히 학생한테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학생은 펄슨의 자식 클래스라서 얘가 할 수 있는 일은 얘도 다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다 물려받아서 속성과 기능을 전부 다 물려받았어요. 그냥 지워볼게요. 이 스튜던트 안에는 심지어 이런 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잘 실행이 됩니다. 없어 보이는데 상속을 받아서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스튜던트 클래스 안에는 지금 메서드가 총 2개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게 하나여도 펄슨, 이 부모 클래스 안에 있는 게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복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 보일 뿐이에요, 그냥. 왜? 중복을 줄이기 위해서 쓴 거니까.
굳이 중복해서 쓰자면 이거 상속 안 해도 되는 거죠 이거는. 그죠?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만큼이. 그러면은 아까보다는 코드가 훨씬 더 깔끔해졌네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그냥 여기다가 붙여넣고, 물려받은 요 느낌이에요. 물려받는 게 이 말이에요. 안에 있는 기능을 얘도 쓸 수 있게끔 물려주겠다, 내가 물려주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스튜던트 클래스는 메소드가 총 2개라는 거, 2개라는 거, 요거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2개예요. 펄슨 클래스의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기능을 물려받은 거죠 얘는. 그래서 이 녀석이 부모 클래스가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자식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얘가 물려받은 거니까. 그래서 이거 순서는 좀 주의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만 조심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하이라는 말이 요 안에는 없지만 부모한테서 나왔기 때문에 가능해진다는 게 이게 상속의 기초예요. 아시겠죠? 영상 잠깐 멈추고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상속에 대한 기초 개념이었고, 이거를 보자면, 이걸 좀 간략하게 그려보자면, 진이라는 인스턴스가 하나 있고요. 변수예요. 변수라고 봐도 돼요. 어차피 연결의 개념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원래 얘가 알고 있던 얘가 이게 진이고, 얘는 스튜던트 클래스로 만든 객체잖아요. 그죠? 요렇게 연결했으니까 이게 맞는 건데, 요렇게가 맞겠죠. 대신에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 그 스튜던트 안에는 총 2개의 메소드가 있는 거죠. 하나는 하이가 될 거고요, 하나는 스터디가 될 거예요. 버튼이 총 2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약간 이렇게 이 클래스만 봐서는 안 보이는 거니까 생략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생략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당장 이것만 빼봐도 그냥 안 돼요. 상속을 안 받았으니까. 지금은 이 부분이 진짜로 없어진 거니까요. 네. 일반 그냥 클래스로서는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상속을 받았다면 생략되어 있는 게 갑자기 생겨난 거니까요. 이러면 실행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제가 맨날 이렇게 뭐 객체 문제 같은 거 할 때는 이렇게 도식화를 해가지고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그려왔었잖아요. 상속은 이게 좀 더 특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그런 거 혹시 보셨나요? 뭔가 막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막 코딩하는 작업 같은 거 나올 때 계획 같은 걸 세운단 말이에요. 원래는 모여가지고 회의를 먼저 해요. 얘를 어떻게 할 거고, 어떤 클래스 만들 거고, 이 기능은 어떻게 할 거고, 뭐 이런 거를 많이 사전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화이트보드 같은 데다가 막 여러 사람 모여가지고 한 명 그리면서 앞에 책상들에 라운드 탁자에 앉아 있고 테이블에 앉아 있고 뭐 이런 과정을 할 때 이 화이트보드에다가 뭐 막 주저리 쓰고 막 그림 그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기 뭐 이렇게 나눠질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요런 데서 많이 그릴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을 맡게 된다면, 실제로 해보신다면 뭐 계획 같은 거 짤 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의견 다 좀 모아서 이거는 어떻게 갈 거고 얘는 어떻게 할 거고, 이거보다는 이게 낫지 않나, 약간 이런 식의 과정이 있는데, 이런 거는 뭐 나중에 회사 들어가시면 좀 연차가 쌓이다 보면 아마 할 겁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펄슨 클래스를 표현을 해볼게요. 그냥 클래스만. 그리고 스튜던트 클래스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펄슨이고 얘는 스튜던트예요. 그리고 펄슨 안에는 지금 메서드 하나, 하이라는 메서드 하나 있는 거고 스튜던트 안에는 스터디라는 메서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한 요만하게 그립시다. 하이랑 스터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얘가 부모인 건 아시겠죠? 얘가 부모고 얘가 자식이잖아요. 네.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물림을 받는다, 그러니까 물려받는다가 맞는데, 요것도 이제 자바에서도 아마 했던 내용일 거예요. 이거 그 상속에 관한 개념들을 구글링을 많이 해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간혹. 기억나시나요 이거? 그 자바 하셨던 분들? 이렇게 해놓고 상속을 받았대요. 근데 실제로 그냥 글을 읽어보면은 얘가 부모고 얘가 자식인 게 맞아요. 근데 화살표 방향을 이런 식으로 해놓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뭐라 그러더라? 그 이산수학 맞죠? 네, 이산수학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왜 고등학생 때 이거 몇 학년에 배우죠 요새? 1학년인가? 명제할 때 뭐 참거지 따지고 뭐 이런 거 썼잖아요. 뭐 필요 조건, 필수 조건 뭐 이런 거, 그죠? 맞죠? 네. 그런 거 할 때 화살표 방향으로 뭐 여기 명제 뭐 있고 뭐 시기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여기 뭐 하나 더 있고 얘는 뭐 이런 식으로 그리지 않나요? 맞죠? 여기서 나온 화살표라서 그래요. 고등학생 때를 잠깐 떠올려 보면 이런 거 하셨을 거예요. 네. 어차피 정규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논리 문제 같은 거 할 때 나오는 거기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잘 읽어봐야 돼요. 구글링 하실 때도. 나중에 갔는데 그냥 이 그림만 보고서 이게 이거구나 하고서 밑에 내려가 봤더니 뒤집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구글링 많이 해보시면 좀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편의상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냥 물려받은 방향 이대로. 그러니까 화살표 방향이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릴 거예요. 나중에 좀 참고를 해보세요. 그래서 실질적인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왜냐면 물려받은 거니까 어쨌든 간에. 근데 지금 보시면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 개수가 많아요? 아니면 자식 클래스의 메서드 개수가 많아요? 자식이 많죠. 그죠? 만약에 부모가 어떠한 메서드를 뭐 또 갖고 있대요. 그럼 얘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얘도 물려받는 거예요. 요 위에 있는 메서드라고 할게요. 요거 두 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 개수랑 비교를 했을 때 얘가 많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기능을 추가한 거잖아요. 지금은 만약에 이런 스터디라는 기능이 없대요. 그럼 이 안에 메서드 몇 개예요? 한 개 있는 거예요. 한 개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만 해도 지금 이 안에 한 개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해도 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도 이미 하나가 들어왔기 때문에 얘는 지금 같은 상황인 거죠. 개수가 이렇게 하면은 원래 갖고 있던 거에 하나가 더 추가된 거니까 총 두 개가 된 거잖아요. 그죠? 다른 기능을 추가하는 게 이런 경우겠죠. 그래서 부모 클래스보다 자식 클래스의 메서드 개수는 같거나 많다가 맞는 거예요. 네. 얘가 꼭 부모 말을 들을 필요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내가 기능 더 추가하겠다는데 부모가 뭐라 할 그런 게 아니에요. 얘는 그냥 물려주고 역할이 끝났습니다. 기능 다 갖다 써 하고서 얘가 뭐를 하던 그냥 냅둬요. 그러니까 약간 확장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능의 확장. 물려받은 거에다가 추가를 만약에 뭐 100개를 더한다면 얘는 101개가 돼 있을 거고 얘는 그대로 1개일 거니까 확장 개념이 맞는 거죠. 만약에 폴이라는 애가 얘는 펄슨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얘는 이걸 못해요. 왜 안 될까요? 간단하죠. 펄슨 안에는 스터디라는 애가 없잖아요. 얘는 물려받지 않았잖아요 지금. 요 안에는 지금 하이라는 메서드밖에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가능하게 하려면, 이게 가능해지려면 이 안에도 이런 거 하나 넣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합시다. 아니, 이렇게 하나 넣어주면은 이제 문제 없네요. 왜냐면 펄슨도 스터디를 할 수 있으니까. 그죠? 문제 없잖아요. 그러면 굳이 얘를 써야 되냐 하는 거예요. 굳이 안 써도 스튜던트 안에는 지금 총 메소드 몇 개예요? 2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복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이때는 중복이잖아요 다시. 맞죠? 이렇게 해놔도 얘는 기능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 거를 못 써요. 자식은 부모 거를 쓸 수 있어요. 반대 개념은 안 되고 이제 부모 클래스에 있는 기능을 자식이 물려받아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예요. 이렇게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되고 얘는 안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렇게 해놓으면. 그죠? 펄슨 안에 펄슨 보고 만들었는데 펄슨 안에는 이런 기능이 없으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요 A/B 테스트를 할 때도 명제로서 좀 돌려봐야 돼요. 이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네. 근데 사실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실. 이 기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냥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상속을 안 받는다면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건데,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A/B 테스트를 통과를 했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고, 학생은 사람이다가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고, 요 펄슨 안에 이런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때는 상속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일일이 다 쓰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는 사람이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이썬도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제가 알려준 대로, 그러니까 사용자, 개발자가 알려준 대로 움직일 거예요. 얘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만약에 뒤집힌다면, 이렇게 하면은 이번엔 누가 안 돼요? 요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스튜던트 안에는 하이라는 말이 없으니까요. 대신에 얘는 뭐라 안 하겠죠. 스튜던트의 기능을 물려받았으니까. 그죠? 당장 뭐라 하잖아요. 요거 잠깐 주석 처리하자면 얘는 문제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좀 돌려놓고, 이게 맞는 거죠. 맞는 이제 개념인 건데, 여기까지가 이제 기초의
하는 거고, 다시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자. person이라고 동일하게 만들고, person. 얘는 뭐라 할까? 하이로 하자. 얘는 셀프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프린트 안녕 이라고 써줄 거예요. 그 다음에는 클래스 좀 다른 거 없나? add person fine init self. 얘는 셀프로 뭐랄까 person count person의 수 person count 이렇게 하겠습니다. person count 개수? 개수 말고 뭐라 그러지? 그 인명수라 그러나? 인명수. 뭐라 하냐? 선거 인명수? 인명부. 영어로. 디렉토리? 인명부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 이름들을 쭈루룩 다 써놓은 노트. 네. 방명록 이런 거로 생각을 해도 돼요. 사람 이름을 쭈루룩 다 써놓은 그냥 노트, 한 줄 한 줄 다 써놓은 노트가 하나 존재한 거고요. 이거 디렉토리는 그냥 구글링 했어요. 뭐야, 영어로 인명부 영어로 쳤더니 디렉토리를. 네, 아무튼 리스트잖아요, 얘는. 맞죠? 리스트로 하나 만들어 놓고, define add person을 진짜로 할게요. add person 해서 얘도 셀프 하나 넣어줘야 되는 거고, person을 받아서 셀프 점 person 디렉토리에다가 점 append 할게요. 뭐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이렇게요. 자, 잘 보세요. 하나하나 뜯어봅시다. 얘는 뭐예요? 사람 클래스인 거고, 얘는 뭐예요? add person 클래스는 상성자로서 얘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뭐 add person이 객체화가 된다면 그때 얘는 실행이 되겠네요. 생성자니까. 맞죠? 그러면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리스트 객체가 하나 생겨나는 거네요. 그죠? 빈 객체죠. 대신에 빈 리스트니까 애초에 만든 거는. 그리고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녀석은 add person이래요. 누군가가 이제 사람을 한 명 더 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얘는 매개 변수로 사람에 대한 정보를 받아올 거고요. 그 정보를 여기다가 append 할 거예요. 이게 다예요. append는 리스트 할 때 했던 거고, 얘는 뭐예요? append 할 인자잖아요. 그죠? 요 정보가 여기 들어가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노트에다가 그냥 하나하나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는 자, 사람의 정보를 제가 add person을 뭐 3개 했대요. 3번 했대요. 그러면은 U1에 사람 몇 명이에요? 3명인 거죠. 그죠? 3번 add가 됐을 거니까, 3번 append가 됐을 거니까 인덱스 0, 1, 2인 거고. 그쵸? 말이 좀 어렵나? 그냥 이렇게 좀 따로 떨어뜨려 놓고 얘만 딱 봤을 때 이게 나중에 객체화가 된다면 빈 리스트 하나 만들어 놓고
이런 메소드가 실행이 된다면 얘 안에 있는 요소들이 하나씩 추가된다. 이게 다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집중해서 보셔야 될 거는 얘랑 같은 위상이 아니에요. 동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펄슨이랑 에드펄슨 애초에 이름 자체에서부터 약간 좀 거리가 멀잖아요. 그죠? 얘는 포함 관계가 맞습니다. 여기서 조금 헷갈릴 텐데 상속 심화 포함 관계. 자, 여기서 사람 인명부는 사람을 갖고 있다. 맞나요?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 맞을까요? 이거는 조금 뭐랄까 말이 좀 애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념을 놓고 봐주세요. 위에 거 다시 올라가 봤을 때 얘랑 얘는 일단 같은 종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상속을 써도 될 것 같네요. 근데 얘랑 얘는 약간 좀 따로따로 개념이에요. 맞죠? 여기에 올라가는 게 이 리스트에 추가될 게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요 안에 이런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가 맞는 거죠. 이럴 때는 상속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이제 포함 관계를 나타낼 때는 상속을 웬만하면 안 쓰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뭐 같은 종이고 얘가 좀 더 상위 개념인 것 같고 이럴 때는 상속을 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거예요. 물려받은 기능을 밑에 있는 자식 클래스가 사용하게끔 하고 싶을 때 이럴 때는 기능을 물려받아서 사용을 하고 싶을 때는 상속을 써주되 아까 말씀드렸던 A/B 테스트를 통과해야서 쓰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녀석처럼 지금 약간의 뭐 좀 개념이 약간 애매모호하다. 굳이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포함관계. 요 안에 이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 누가 위고 누가 아래고 애매하잖아요. 그죠? 누가 부모고 누가 자식이 돼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의문이 든다면 굳이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놨을 때는 자 부모 클래스가 있고 자식 클래스가 이렇게 있어요. 부모 클래스에는 메소드 하나 있는 거고 여기 자식 클래스에는 지금 메소드 두 개가 있는 거네요. 얘가 펄슨이고 얘가 스튜던트니까요. 맞죠? 자 이때는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 개수가 자식 클래스의 메소드 개수에 이렇게 영향을 주죠. 그죠? 이렇게 하고 싶다면 하면 돼요. 그냥 부모 자식 관계로 만들어주면 돼요. 여기 있는 거 그냥 얘 다 갖다 쓰면 좋겠다. 이럴 때 대신에 지금 요 밑에 거는 어때요? 약간 애매해요. 누가 위고 누가 상위 개념인지 잘 모르겠어요. 누가 아래고 뭐 이런 걸 잘 못 따지겠어요. 얘는 지금 펄슨 클래스인 거고 얘는 에드 펄슨 클래스인 거라면 누가 더 상위 개념이에요? 말로 해도 약간 어렵잖아요 이거는. 네, 이럴 때는 굳이 이렇게 연결을 안 시켜놔도 됩니다. 그냥 요 안에 있는 리스트에다가 이 정보로 구성된 어떠한 객체들을 계속 어펜드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기능을 공유할 필요도 없는 거고 사실. 그죠? 뭐 이 안에 있는 하이를 얘가 쓴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얘는 추가해주는 클래스일 뿐인데 얘가 인사를 하겠대요 갑자기. 굳이?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굳이? 네, 이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얘는 지금 포함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요 리스트 안에다가 요 정보를 넣는 지금 포함 관계가 맞는 거잖아요.
이 녀석은 포함 관계라기보다는 확장 관계가 맞는 거죠. 왜냐면 얘는 더 커질 수가 있으니까요. 얘한테 물려받은 걸 바탕으로 확장 관계가 맞습니다. 얘는. 포함 관계로 보기에는 약간 좀 어폐가 있어요. 얘는. 굳이 상속 관계를 나타내고 싶지 않다면 동등한 입장이라면, 그러니까 동등한 위상이라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잘 보세요. 이거는 살짝 죽여놓을게요. 자, 진이 하이를 하겠대요. 안녕 몇 번 나올까요? 안녕 1, 안녕 2 있잖아요 지금. 안녕 2 나오네요. 분명히 물려받았는데? 보세요. 얘랑 얘랑 중복인가요? 아니에요. 분명히 기능이 달라요. 이해되시나요 이거? 기능이 달라져 버려서 중복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렇게 되면 중복이겠죠. 얘는 완벽하게 똑같은 코드니까. 이거는 중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 이 스튜던트 안에는 메소드가 총 몇 개 있는 걸까요 그럼? 세 개예요. 세 개인데 하나가 비활성화 돼가지고 지금 두 개예요. 세 개가 맞아요. 최초에는 세 개인데 보세요. 상속 받으면은 무조건 이렇게 한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뭐야 이거. 무조건 이렇게 한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신에 지금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가 있는 거네요. 그랬을 때 얘가 비활성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물려받긴 물려받았어요. 얘가 이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한테 기능을 물려받았어요. 근데 얘가 좀 머리가 커가지고 지 맘대로 하고 싶대요. 개성이 좀 생겼어요 얘만에. 얘 맘대로 하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부모가 물려준 그대로의 기능을 사용하기 싫대요 얘가. 그랬을 때 이 녀석은 자기 맘대로 부모가 물려준 이 내용을 바꿔서 쓸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오버라이딩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버라이딩의 개념이 이거예요. 부모가 물려준 이런 메소드를 얘가 덮어 써서 쓰겠다. 덮어쓰기의 개념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부모 말을 들어야 돼 이런 건 아닌 거예요. 부모가 물려주긴 물려줬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얘 맘대로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 나오죠? 오류가 안 나네요. 그 말은 뭐예요? 아무 내용도 없는 이게 실행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분명히 얘를 물려받았지만 또 같은 이름의 메소드로 겹친 거니까. 네, 겹친 거니까 얘는 이거 할 때는 아무것도 출력하기 싫어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오버라이딩. 오버라이딩도 찾아보시면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상속 오버라이딩 이런 거 자바 기준으로 나오네. 네, 이런 거 메서드 오버라이딩. 근데 오버로딩은 얘는 다른 거예요. 그냥
이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같이 묶어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좀 따로 떨어뜨려 놓고 보세요. 오버로딩은. 네, 우선은 여기까지.